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스크를 통해서 나와 자녀를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어떻게 좀 기억 좀 나세요? 또 오늘 처음 오신 그때 안 오셨었는데 오셨던 어머님들도 계시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했던 것도 포함이 되고 더 깊이 또 다른 관점에서 오늘 좀 다룰 거예요. 듣고 나시면 아 진짜 잘 왔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실 거라고 예상하고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디스크를 오늘 주제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 글도 잘 읽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바깥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숨어있는 그 가능성들을 오늘 발견해 볼 거고 그것들을 어떻게 바깥으로 끄집어낼 거냐 이와 관련된 강의들을 오늘 좀 진행하려고 해요. 디스크에 대해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디스크가 무슨 검사죠? 그렇죠. 행동검사죠.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인간의 내면을 검사하는 거라 잘 보이지 않는 내면 검사하기 쉽지 않잖아요. 활용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 디스크는 바깥으로 보여지는 사람의 행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 활용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집에 가서 해보셨죠? 아 남편 저 인간은 무슨 형이었구나. 굳이 검사를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아 우리 시댁 식구 아 무슨 형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예측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디스크 이론이 미국에서 처음 나왔어요. 1920년대 나왔고 지금은 전 세계 50여 개국 이상 5천만 명 이상의 사람한테 이미 검사를 해서 통계적으로 검증한 검사고 대부분 기업에서 많이 해요. 지금도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에서 하는 이유가 비싸요. 검사치가. 저도 그 라이센스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한테 교육을 받고 라이센스도 있고 할 수는 있지만 검사지 세트가 한 권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이검사지를 제가 만들어서 좀 이렇게 강의하고 또 했던 건데 더 깊이 하려면 그런 검사를 좀 해도 좋지만 우리 안에서 좀 이 정도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디스크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다. 그래서 오늘 나 또 나의 자녀 조금 더 깊이 이해해보고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 어떻게 끄집어낼 건지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어머님 누구세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냐, 뭘 잘하고 못하냐, 무엇이 편안하고 불편하냐, 무엇이 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럽냐 이런 건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인생을 살 때.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부모로서 해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린 도와줘야 되거든요. 왜 내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나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나에게 맞는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나 흉내내지 않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 안에 어떠한 능력, 가능성이 숨겨져 있는지 알게 되고 힘있게 살 수 있죠. 또 내가 누군지 알아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또한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진로를 찾는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어머님들 스스로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검사가 있으면 이 디스크 검사는 뭐 절대적인 검사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주 유용하고 효과적인 검사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내가 누구인지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자기를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 이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강의 목적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스크를 통해 나와 자녀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디스크를 통해 나와 자녀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세 번째 디스크를 통해 나와 자녀의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건데 좀 더 심화해서 또 반복해서 알아보고 이 부분들은 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누시고 찾아봐도 저 자식 새끼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좀 발견해보고 끄집어내는 연습들을 좀 해볼게요. 강의 순서 첫 번째는 디스크를 통한 나와 자녀 이해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반복하고 또 좀 더 심화해서 두 번째 디스크를 통한 나와 자녀 가능성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 세 번째 나와 자녀의 가능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바깥으로 끄집어낼 것인지 또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디스크와 자존감을 디스크 관점으로 좀 살펴보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디스크를 통한 나와 자녀 이해인데
디스크 검사가 뭐냐면 사람의 관찰 가능한 행동을 속도와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는 검사로 네 가지, D는 주도형, I는 사교형, S는 안정형, C는 신중형으로 분류한 행동 패턴, 행동 스타일 검사예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고 자녀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고 간단하게 얘기하기 쉽고 아주 활용하기가 좋은 그런 검사입니다. 기억하시고 모르겠어요? 디스크는 사람의 행동을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죠? 속도랑 우선순위. 그럼 위아래를 나누는 기준은 속도. 위에 D형은 속도가 어떤 걸 좋아해요? 빠른 걸 좋아해요. 그럼 C형은 속도가 느린 걸 좋아해요. 성격으로 보면 좀 외향적이고 이쪽은 내향적이고. 그 다음 좌우를 나누는 기준은 우선순위죠. 이쪽 DC, CD는 1과업 중심이고 ISSI는 사람 관계 중심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D를 보면 주도형은 빠르고 외향적이면서 1과업 중심적이고 사교형 I형은 빠르고 외향적이면서 사람 관계 중심, S는 느리고 내향적이면서 사람 관계 중심, C는 느리고 내향적이면서 1과업 중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 안에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유전과 환경에 의해서 본인에게 굳어진 자기가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스타일이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대부분이 두 가지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은 전 국민의 20%도 안 되고 대부분은 두 가지, 많게는 세 가지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묶어보면 DI형 이쪽 사람들의 특징은 우선 속도가 빠른 걸 좋아해요. 말도 빨라요, 행동도 빨라요, 결정하는 것도 빨라요. 속전속결형이죠. 이쪽 CSSC는 느린 걸 좋아해요.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결정하는 것도 느려요. 심사숙고형이에요. 빠르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스피드는 좋아요. 시원시원해요. 하지만 그만큼 실수가 많고 구멍이 많은 사람들. 이쪽 사람들은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실수하지 않는 스타일들이에요. 이쪽 사람들은 위에 사람들은 행동한 다음에 생각해요. 그냥 일을 저질러요. 수습 나중에 하고. 이 아래쪽 사람들은 생각한 다음 행동해요. 그래서 생각에서 멈추는 경우들이 좀 많긴 하죠. 또 위쪽 사람들은 성격으로 보면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들 대부분 이쪽 사람. 나서기, 나대기 대부분이 이쪽 스타일의 사람들이에요. 이 아래쪽 사람들은 성격으로 보면 내향적이라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좋아해요. 잘 들어요. 듣는 걸 편안하고 웬만하면 발표 안 하고 사람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위쪽 사람들은 또한 사람을 사귈 때 넓게 좀 얕게 이렇게 사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많고 아는 사람들 많죠. 근데 정작 뭔가 필요하고 깊이 관계해야 될 때 좀 사람 사귀기 쉽지 않은 스타일이고 이 아래쪽 사람들은 관계할 때 좀 좁고 깊게 사귀는 스타일이죠. 주위에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아주 깊이 사귀는 그런 스타일들이고 위에 사람들은 환경을 그러니까 자기가 환경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 하면 돼. 뭐 대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은 크지만 그만큼 준비하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외국 가면 살 수 있어. 밑도 끝도 없이. 대부분 위쪽 스타일의 사람들은 준비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되는 거야. 이 아래쪽 스타일의 사람들은 환경이 자기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만큼 준비하고 대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이 아래쪽 스타일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속도에 따라 나눈 거라면 좌우를 나누는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면 DC, CD의 사람들은 사람, 관계, 감정보다 본인에게 주어진 일과 역할을 잘하는 게 좀 더 중요한 사람들이고 ISSI 사람들은 본인에게 맡겨진 일과 역할보다 사람,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자기가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쪽 스타일의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뭘 하면 열심히 성과를 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쪽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싸우지 않아요. 웬만하면 자기가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져주고 이게 훨씬 더 편한 스타일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친구 관계 아주 잘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고 이쪽 사람들은 환경 문화적으로 보면 남성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쪽 남자들은 뭐죠? 상남자. 그러니까 일에 빠져서 일을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그래서 삼성 같은 회사 디스크 검사해보면 대부분 DC, CD가 많아요. 근데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좀 느낌이 있잖아요.
부드럽지 못한 좀 관계에 좀 이렇게 어렵고, 어떤 집단이건 좀 이렇게 발전하게 하는, 문제 제기하고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스타일들이 좀 이쪽 스타일들이 많아요. 식당 가서 파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 나왔다? 이쪽 사람들은 절대 얘기 안 해요. 아유, 사람 그럴 수도 있지. 자기가 먹다 그냥 버리고 따는 거냐. 근데 이쪽 사람들은 불러요. 그래야 발전이 있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스타일의 사람들이에요. 학교에서도 보면 이쪽 선생님들 아주 잘 가르쳐요. 그런데 늘 문제 제기해요. 뭘 바꾸자고. 이쪽 사람 되게 피곤해요. 근데 이쪽 스타일의 사람들은 좀 여성, 이쪽 여자 중에서 DCC도 있잖아요. 우리 학공 회장님 DC. 그러니까 좀 남성성이 강한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다 갖고 있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럼 이쪽은 뭐냐? 여성적인 스타일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쪽 여자들은 좀 여성적이라는 느낌이 강하죠. ISSI. 근데 이쪽 남자들은 저 같은 남자들하고 거칠게 뛰노는 것보다 여자들하고 이렇게 뛰는 훨씬 더 편안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관계 잘하고 편안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환경을 좀 적대적으로 봐요. 뭔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고, 이쪽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가지 중에 제일 높은 거 두 가지가 DI, ID. 이쪽 사람은 전형적인 외향적인 사람, ISSI는 전형적인 사람관계 중심적인 사람, CSSC는 전형적인 내향적인 사람, DCCD 전형적인 일과업 중심적인 사람인 거죠. 근데 이렇게 묶여 있는데 가끔 이렇게 대각선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좀 특이할 수는 있죠. 좋게 얘기하면 두 가지의 장단점을 고르게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고 남들도 그 사람 파악하기 쉽지 않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1차가 R이고 2차가 C지만 따져보니까 C랑 S랑 별 차이가 없는 이런 스타일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부모가 완전 I형인데 자식이 C면 야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마, 대충 해, 그럼 빨리빨리 하자, 뭐 이러다 보면 얘가 이게 개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인간이 네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 네 가지가 다 비슷하게 나온 사람들이 뭐냐, 심리적으로 아주 극심한 뭐 혼란기에 있는 사람, 집안에 큰 우환이 있는 사람들 검사해보면 네 가지가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또한 나이가 들수록 네 가지가 비슷해져요. 그런데 그래도 돌아보면 나에게 제일 편안했던 게 뭔가, 자연스러웠던 게 뭔가라고 생각해보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가 높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본인이 무슨 스타일인지 대충 감이 오세요? 네. 감이 안 오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D 주도형은 전 국민의 10%, 가장 적어요. 주도적, 대장질하는 거 좋아요. 뭐든 자기가 나서야 돼요. 남들 시킨다는 거 재미없고, 일중심적이고 신속하고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 D형들이에요. 빨리빨리, 되게 빨리빨리 다 해내요. 목표지향적, 뭔가 성취지향적이고 이뤄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D형들이에요. 경쟁적, 남에게 지는 거 참지 못해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별것도 아닌 내기도 이기는 거 좋아해요. 지면 잠이 안 오는 스타일의 사람들. 지시적, 시키는 거 엄청 잘해요. 자기는 안 하면서 잘 시킵니다. 직설적, 돌려서 얘기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좀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D형이라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고집세요. 자기 주장 웬만하면 안 뽑혀요. 또한 도전적,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해내는 것에 큰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여행 계획 잡으면 북극, 남극, 아마존 사막 이런 데 가고 싶다라는 사람들, 탐험가, 인류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 대부분 D형들이 많아요. 내 식대로 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D형입니다. I형 사교형, 저 같은 스타일의 사람인데 25에서 30% 사교적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이게 돼요. 아파트에서 처음 만나는 아줌마 이렇게 인사, 어서오세요. 막 그냥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아요. 친근하죠. 사람 중심적이고 신속합니다. 빨리 대충 해치우는 거예요. 품질은 상관없어요. 빨리 해치우고 마는 거예요. 교실 청소 시켜놓으면 I형들은 대충 하고 선생님 다 했어요. 대부분 I형들. 근데 엄청 지저분하. 집에서도 청소 시켜놓으면 대충 다 했었나? 그럼 대부분 I형들이 많고. 낙천적, 걱정이 없어요. 뭐든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밤잠도 엄청 잘 자요. 시험 전날도 엄청 잘 자고. 창의적, 그러니까 제한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들이 좀 많이 나와요. 저는 정신없는 인간 하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와요. 아이들 중에서. 명랑합니다. 말수가 많아요. 시끄러워요. 요게 발달했어요. 이걸 풀어야 삶에 남이 있는 그런 스타일들이 I형이고, 충동적, 그냥 꽂히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계획적, 계획 없어요. 그냥 하는 거죠.
재미가 중요하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임기응변에 능해요. 그냥 상황 대처가 바로바로 돼. 생각하지 않아요. 센스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컨디션 좋은 날은 수업 준비 안 해가도 그냥 예술일 수업이야. 바로 이거. 컨디션 안 좋은 날은 좀 많이 힘들어. 애들도 힘들어 보이고 딴 얘기하다 수업 끝나. 이런 스타일이 좀 아이형이 많아요. 뭐든 재밌게 하자라는 사람들이고 SOE 가장 많습니다. 30에서 35% 정도 되고 안정적이에요. 2, 3 옆에 가면 편안하죠. 사람 중심적이고 사람에 대한 이런 감정이 가장 민감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SM이에요. 갑자기 문자가 와요. 혹시 제가 아까 실수하지 않았는데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라고 문자 보내는 분들 대부분 S예요. 혹시 그 사람 마음이 상했을까봐 여기에 아직 관심이 되게 많아요. 심사숙고 쉽게 결정하지 못해. 결정장애 이렇게 고민하고 스타일이 협조적 잘 도와줘요. 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잘 도와주고 얘기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잘 도와주는 스타일들이 S예요. 순종적 시킨 대로 잘합니다. 그래서 S형 자녀 키우면 아주 편안해요. 알아도 그냥 다 시킨 대로 다 하니까. 친절하고 침착합니다. 이 사람들 아주 편안해요. 또한 인내심이 강해서 끈기가 가장 강한 스타일. 그래서 한 분야의 장인까지 올라가는 스타일들이 S형이 많아요. 근데 소극적이에요. 자기 표현 잘 안 하고 피동적, 시켜서 하는 걸 좋아해요. 본인이 알아서 뭔가 결정하고 계획하고 나가는 걸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스타일이고 현상 유지, 하던 대로 하는 거 좋아해요. 뭔가 변화를 주는 것이 가장 좀 두려운 스타일의 사람들이 S고 하던 대로 합시다라는 사람들이고 C는 20에서 25% 신중합니다. 일중심적이고 심사숙고해요. 가장 많이 생각을 해요. 꼼꼼해요. 그리고 분석적이에요.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아주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비관적 잘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이 많아요. 워낙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제 이쪽 사람은 너무 잘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이쪽은 너무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죠. 이렇게 만나면 집안에서 좀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까칠해요. 완벽주의자예요. 뭐든 제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 그래서 어머님들 보시면 이 안에서 나는 저 유형에서 뭐가 좀 많구나. 근데 다른 데에서 뭐가 좀 섞여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유형이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어요. 나쁘게 보면 다 단점이지만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D형, 우리 회장님 오셨네요. D형, 장점. 목표를 해 의지가 강해요. 즉시 성과 올려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도전하기 좋아해요. 경쟁심하고 열심히 일해요. 자발적으로 일해요. 자신감 강해요. 결단력 있어요.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해요. 단점, 공격적이고 거칠어요. 자신만 알고 탈가지 않아요. 무뚝뚝하고 독재적인 느낌. 난 부담스럽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세부상 무시하고 급해져서 쉽게 화를 내고 융통성고 고집 세고 제한 맞는 걸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요구를 하는 스타일. I형은 장점은 사람 쉽게 사귀고 말 잘하고 상생품과 창의적이고 긍정적이고 낙천적, 자기감정 표현 잘하고 즐거운 분위기 만들고 매력적이고 좋은 인상 주고 인간적이고 융통성이고 임기응변에 능하죠. 반면 단점은 현실감각 떨어지고 일끝 마무리 부족하고 수다스럽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급하게 언론 내리고 등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결과에 대해 지나쳐 낙관적이고 꼼꼼하고 적한에 대해 약하고 끈기가 부족한 스타일의 사람들이고 S형들의 장점은 협력 잘하고 남자를 도와주고 경청 잘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인내심 강하고 남자를 섬기고 다른 사람 의견 잘 들어주고 대인관계 원만하고 단점은 지나치게 소극적, 열정 부족, 수동적이고 자발성 부족, 변화에 대한 정욕 부족, 우유부단한 거절 못하고 정해진 기간을 일맞추기 어렵고 갈등을 피하고 사랑 감정 너무 민감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스타일의 사람. C형 장점은 일 완벽하게 처리하고 정확 꼼꼼하고 논리적 계획적이고 현실감각 높고 예의 바르고 정리성도 잘하고 높은 기신 가지고 있고 유능하고 양심적이고 단점은 대인관계 보기 좋고 스트레스 많고 비판적이고 잘 따지고 융통성 부족하고 자기감정 표현 잘 못하고 세부적인 일에 얽매고 비관적이고 의심 많고 지나치게 걱정한 스타일.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좋습니다. 이것도 편안한 사람 누가 편안하죠? 나랑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이 편안해요. 그래서 학기 말에 보면 같은 유형끼리 만나서 놀아요. D는 D끼리 놀고 I는 I끼리 놀고 S는 S끼리 C는 C끼리 놀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잘 맞으니까 만나는 거죠. 근데 뭐 같은 유형이라고 해도 100%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싸우기도 하죠. 반면 불편한 사람은 나랑 반대. 이 대각선으로 반대예요. 그래서 D는 S가 자기 말 잘 따르니까 이 부분은 좋지만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좀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많고 S도 D 너무 이렇게 들이대니까 말은 못하지만 엄청 불편하고 힘들어해요. C랑 I도 마찬가지예요. I는 막 대충 했으면 좋겠고 빨리 했으면 좋겠고 노는 게 좋은데 계속 따지고 막 정하게 하고 태클 걸고 하니까 피곤하죠. C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면 대충 해놓고 지들끼리 놀고 있으니까 아주 힘들죠. 근데 불편하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옆에 두고 살아야 잘 살 수 있는 스타일의 사람들인 거죠. 제가 IS형인데 제 와이프가 CD이기 때문에
나랑 반대니까 나이 없는 게 있어서 매력적이다 해서 만나서 결혼해서 실제 아이를 키울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잘 키워요. 난 맨날 막 다 해주고 막 애들 버릇 없어지고 막 애들이 때리면 아빠만 때리고 그런데 하여튼 와이프가 원칙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또 양육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맞춰가기 위해서 또 박터지게 싸우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처음 해보는 건데 몇 페이지를 보시냐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디스크 유형별 세부 특성 알기인데 지금 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지난 시간에 검사 안 하신 어머님들은 제 설명 기준으로 자기 1차 유형과 2차 유형을 찾는 거고 기존에 했던 어머님들은 지금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디스크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지난 검사 결과가 좀 잘못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번에 검사한 거랑 지금 제 설명을 들은 거랑 종합해서 내가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높겠다고 싶은 거 하나 찾으셔서 별표를 2개 해보세요. 3페이지는 DI가 있고 4페이지는 SC가 있어요. DI, SC 네 가지 중에 가장 1차로 제일 높겠다 싶은 거 하나 찾으셔서 별표 2개 해보세요. 별표 2개. 그 다음 2차 유형 찾으셔서 별표 1개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I가 제일 높아서 I에 별표 2개 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S가 높아서 S에 별표 1개 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별표 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DISC 네 가지 중에 나에게 가장 맞는 거 2가지를 모르셨죠? 1차 유형, 2차 유형. 그러면 이제 자신의 가능하면 뭐 4가지 다 해보면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1차와 2차 유형에 해당되는 내용만 읽고 각각의 설명마다 자신에게 맞으면 동그라미 표, 맞지 않으면 X표, 애매하면 세모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D다 그러면 D형이죠. 1차가 D고 2차가 I형이다. 그러면 이 2가지만 읽어보고 나랑 맞으면 동그라미, 안 맞으면 X, 애매하면 세모거든요. 뭐 자신감 차 있으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 나 그래. 그럼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난 아닌 것 같아. X표 치고 애매해. 그럼 세모표 치고 이렇게 해서 DISC 네 가지 중에 1, 2차 유형에 해당되는 2가지만 설명을 읽어보고 동그라미, 세모, X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개수를 세가지고 적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자기 1차가 D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 손 번쩍 들어오세요. 번쩍. 1차가 D다. 네,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 1차가 I. 네, 손 내리시고 S. 내리시고 C.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번하고 약간 바뀌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유형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람의 행동이 유전과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환경적인 요인이 아주 커요. 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바뀐다는 이유가 그 2가지가 많기 때문에 서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하나가 떨어지는 게 갑자기 확 바뀌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검사한 거랑 이번 한 거랑 종합해 보셔서 나는 내가 중에 뭐가 제일 높겠구나. 그 다음 2차로 높은 게 아마 여기 아닐까 이렇게 예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 결론 짓고 넘어갈게요.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재작년에 제가 담임했던 여학생이 완전 I형이고 아버지가 완전 C형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딸내미를 볼 때 어디서 저런 게 나왔나, 쟨 정말 잘못된 애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맨날 노는 거 좋아하고 시끄럽고 아무 생각 없고 아버지 볼 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가정방문 가서 아버님이랑 이 디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때 아버님이 얘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나랑 다른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러더니 다음에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가 아버지가 요새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이해해 준대요. 물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똑같은 문제 때문에 싸우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와 다르다 이걸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틀렸다가 아니고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자식을 볼 때 정말 답이 안 나는 저런 인간이 다 있네 어디서 저렇게 나왔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좀 관점을 바꿔보세요. 나랑 다른 건 아닌가? 그래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 다름을 이해할 때 그걸 바탕으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말만 통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통하는 거죠. 또 소통이 될 때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청소년기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이가 더 이상하게 보일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 타고난 존재가 이 디스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만 봐도 다를 수 있거든. 겨우 이것이 뭘로 기준으로 나눈 거죠? 행동은 속도랑 우선순위로 사람을 분류했을 때도 이렇게 달라요, 사람이. 근데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면 또 다른 거죠. 사람이 얼마나 다양해요. 나의 기준이 절대 기준이 아닌 거죠. 나랑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죠. 나의 자녀를 볼 때에도, 배우자를 볼 때에도,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좋습니다.